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29일 마감 시장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은 최근에 계속 큰 변동성은 없죠. 2650에서 2550, 100포인트. 포인트적으로, 퍼센트적으로는 거의 크게 빠진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네. 2650 해봤자, 네. 지금 여기서 100포인트 빠졌으니까요. 네, 한 4% 정도 빠졌죠. 근데, 신저가 나는 종목들은 한 20-30% 빠졌습니다. 한 달 동안. 5월, 6월 한 달 동안 한 20-30% 빠진 종목들이 한 절반 정도. 그 중에 이제 인스소프트, 이마트, 요 두 종목을 한번 보면서 주식시장이 어떻게 정말 이렇게까지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마음대로 주식가를 컨트롤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자유롭게 아주 편안하게 주가를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통정 매매, 임의 매매, 자전 거래 이런 것들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기관 투자자들,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 헤지 펀드 매니저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계좌의 캐파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캐파 속에서 쉽게 말해서 3천억짜리 펀드를 굴리고 있는데 거기서 100억 사고 내일 100억 사고 그 다음날 100억 산다고 해서 불법이 아니듯이 오늘 100억 팔고 내일 100억 팔고 모레 100억 파는 게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죠. 근데 떨어지면 불법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비록 힘들긴 하지만 그들에 의해서 움직이긴 하지만 이게 주식시장의 어떤 메커니즘이다 라는 거를 이번에 좀 많이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마트를 한번 볼게요. 이마트는 유통업입니다. 그렇죠. 우리 이제 이마트라는 업장을 우리가 모르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에 아무도 없죠. 예. 쿠팡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방금 쿠팡에서 그 USB를 하나 시켰는데요. 도착했다고 이제 문자가 왔습니다. 128인가요? 5,000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와, 이게 지금, 이렇게 쌀 수가 있나? 정확하게 볼게요. 배송비 포함해서, 네. 무료 배송으로 이제 쿠팡을 주문했는데, 64기가가 8,000원이고, 지금 128기가가 11,400원이네요. 네, 정말 싸졌습니다. 배송비 포함했으니까요. 정말 만원도 안 한다는 건데, 와, 지금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제 손정희 책, 그 다음에 10년 장기 투자 책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읽고 있는데 이 딥러닝과 머신러닝이 정말 무섭습니다. 예, 지금 128기가짜리 이 USB 메모리가 만원밖에 안 하는 이런 시대에 왔습니다. 그럼 이 128기가짜리에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저장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수많은 정보들이 데이터베이스들이 PC, 서버 이런 것들이 쌓여서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양의 정보를 포함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머신러닝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스스로 학습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딥러닝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간보다 더 깊은 학습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공부를 해서 지금 이 수준까지 왔잖아요. 체스를 열심히 둬서 체스를 잘 두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근데 지금 PC는 이제는 저랑 뜨면 게임이 안 되겠죠. 저는 1초 만에 지겠죠. 예, 그 정도로 1초 만에 지진 않겠지만 주식시장도 이 딥러닝 되고 이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주식시장이 이제 자동 프로그램으로 이런 상황이 되면서 이런 입력값이 들어가면 이제 매도가 된다. 이렇게 이제 되면서 지금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이 좀 약간 왜곡되어 있는 현상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신저가 가는 종목은 팔아라고 주문이 설정이 되어 있다든지 마이너스 20% 이상인 종목들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순매도가 나가는 시스템이 설정이 되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면서 시장이 비이성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예, 지금도 인스소프트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손절매 물량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외국인 순매도, 기관 순매도 좀 나왔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좀 나왔나요? 예, 7만주 거래량은 크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왜 상승하지 않고 떨어지고 왜 지수보다 더 많이 떨어지냐 이거죠. 외국인 기관 투자자 순매수 들어오는데 왜 이 종목만 계속 떨어지느냐. 그럼 두 번째 이제 공매도를 보겠습니다. 공매도 3,900, 4,000주 정도 나왔습니다. 대차 거래량. 대차 잔고 80만 주입니다. 이 80만 주인데 지금 최근에 공매도 나왔던 것들 이런 거 합산 다 하면 80만 주 넘겠죠. 누적되어 있는 건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시 말하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임의매매, 통정매매, 자전거래 이건 공매도가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이 3,140주가 A와 B와 C와 1과 2와 3이 함께 자기 계산으로 계속 공매도를 주고받는 거죠. 자, 나 공매도 여기 주문 걸어놓을게. 공매도 해. 공매도 했어요. 근데 업팅을 어기고 시장가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어떻게 하죠? 그 팔았던 거를 또 사는 거죠. 예. 임의매매, 뭐 통정만. 자, 너가 A야. 내가 여기에 공매도 주문을 걸어 놓을게. 여기다가 29만 4천원에 걸어 놓을게. 너 사줘. 사는 겁니다. 네. 오늘은 너가 사는 역할이야. 내일은 내가 사는 역할 할게. 모레는 너가 사는 역할에 그 다음날은 내가 사는 역할 할게. 그러면서 서로 계속 사고 팔고를 하는 거죠. 약속처럼. 그러면서 주가를 계속 이제 떨어뜨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공매도를 거래량을 부풀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분식회계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마트가 보시면 거래량이 이렇게 거래 대비 30%, 40%가 공매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상하 8천주.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지금 11,197원에 주식을 산다는 얘기잖아요. 76,300원에 시장가로 주식을 산다는 건데, 우리 개인 투자자가 이거 76,300원 이마트를 지금 이 안 좋다고 하는데 신저가 나는 종목을 이 가격에 살 리는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분명히 지금 공매도 상승 현황에 보시면 업팅룰 적용 체결수량이 47,000주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의심이 된다는 거죠. 이게 업팅룰을 지켜가면서도 통정이 의심된다는 거죠. 정상적으로 누가 47,000주나 오늘 시장가에 이 주식을 샀냐 이거죠. 이마트를. 모건 스탠리가 샀다는 겁니다. 근데 모건 스탠리가 팔았네? 그럼 이거는 통정으로 공매도를 일으켜서 공매도 거래량이 많은 것처럼 보이게끔 부풀린 게 아니냐 이거죠. 예.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 거짓된 정보가 아니냐 이거죠. 실질적으로 순수하게 모건 스탠리가 공매도를 친 게 아니라 모건 스탠리가 공매도를 치는 척 하면서 실적으로 모건 스탠리 계좌로 76,300원 주고 주식을 사고 최종적으로 공매도 거래 현황에서는 오늘 공매도 거래 비중이 26% 나오게끔 만들어 준 거죠. 이 마찬가지입니다. 예. 대차잔고가 200만 주입니다. 대차잔고 200만 주인데 지금 최근에 공매도 현황이 보시면 이렇게 4만 주, 5만 주, 10만 주 이렇게 다 합치면 200만 주가 넘어선다는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누적된 공매도 잔고가 200만 주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 10만 주, 20만 주를 가지고 공매도를 계속 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적으로 공매도 되어 있는 누적 잔고는 없으면서 주가를 계속 임의적으로 조정을 한다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주식을 계속 파는 거죠. 주식을 팔면 주가가 떨어지니까 주식을 계속 팔아서 주가를 떨어뜨리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전에 공매도 쳤던 자금에 의해서 수익이 나는 거니까. 예. 10만원, 20만원 이때 공매도 쳤던 세력들이 이걸 악용해서 공매도처럼 내가 이제 공매도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내가 없는 주식을 빌려가지고 마찬가지 신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데겐이 내가 주식을 만원에 샀는데 2만원, 3만원에 주식을 또 사야지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나는 주식이 없어. 그러니까 신용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없는데 주식도 없는데 계속 사니까 주가가 올라가서 현상이 유지되고 시장에 있는 주식이 없는 거죠. 팔 수 있는 주식이 없는 대주주 외에 나머지 주식이 이제 씨가 말라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대기는 혼자 생각했겠죠. 시장에 주식이 없어. 대주주만 팔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 얼마든지 더 시세를 조정할 수 있어.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공매도 나오는 종목들도 시장에 나오는 종목이 씨가 마른 거죠. 매도 물량이 씨가 말랐는데 그렇다고 사는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시세를 마음껏 조정하고 있다. 그래서 신저가를 만들면서 이마트와 인소프트를 살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돈도 없고 기관 투자자들도 안 사고 주제를 계속 임의적으로 좀 조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현상이 지금 이 종목뿐만 아니라 뭐 네이버, 카카오,
그 다음에 이제 수많은 종목들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코스피200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이렇게 붙잡아 놓고 있는 거죠. 가만히 붙잡아 놓고 가격을 변동시키지 않고 거래소에서.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괜찮은데 왜 우리 종목은 마이너스가 되느냐, 그러면서 계속 선절을 유도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이마트에 매수 효과에 이렇게 주문을 항상 많이 깔아놓고 있습니다. 인소프트도 매수 주문에 매수 잔량이 많이 깔아놓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자, 시장에 사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팔려고 하는 사람도 없는데 공매도와 기관 투자자들이 시세를 조정해서 주가를 떨어뜨려 놨습니다. 그러면 그걸 떨어뜨린 주식을 이제 실제 주식을 사야 되는 거죠. 실주식을. 여러분이 사놓은 주식들 A, B, C 1, 2, 3 서로 시세를 조정하는 사람들 외에 순수한 주식이 이제 물량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 물량이 나오게 유도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바로 이 전략인 거죠. 주가를 망가뜨리고 공포스럽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해서 정말 다시는 주식을 안 하고 싶은 사람들이 주식을 이제 여기다가 내다 팔아야 되는 거죠. 늘 얘기하는 이제 개미 지옥 같은 그런 곳을 만들어 놓고 함정을 파놓고 덫을 내놓고 유인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 유인이 대대적으로 대한민국 주식시장 전체적으로 유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가 2022년, 2021년 엄청난 신용과 빚을 이용해서 영끌 비투를 했잖아요. 그 했던 종목들이 네이버, 카카오, 인시소프트, 주식시장이 온통 개인 투자자들이 돈이 들어갔습니다. 유동성 파티. 그 돈들이 주식으로 현물로 샀던 게, 신용으로 샀던 게 지금 반토막 나 있습니다. 망가져 있어요. 이때 이들이 펼칠 전략은 이들의 주식을 탈탈 털어 나가는 거죠. 싹 쓸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외국인 실질적으로 지분율은 높아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반드시 이 전략이 이제 외국인이 사기 위한 전략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수치상으로 증거 이렇게.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외국인 지분율은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현물도 팔고 신용도 팔고 다 팔면서 전반적으로 외국인 지분율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샀다가 팔았다가 그러면서 싸게 살 수도 있는 거고 다시 유입될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전략을 펼치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들은 계속 돈을 벌어가고 있다. 누군가는 계속 돈을 벌어가고 있고 이 와중에서 이제 자칫 잘못된 판단을 내려버리면 낭패를 볼 수 있다. 배가 망신할 수 있다.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국면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기다린다 한들 돌아올 돈도 없고 수익 날 것도 없고 뭔가 어메이징한 변화도 없고 더 빠질 가능성도 있고 이런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는 불확실성이거든요. 이 불확실성이 더 불확실해지고 더 나빠지고 더 피폐해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주식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깊은 이해를 하는 거죠. 딥러닝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정말 주식이구나. 과거에도 이렇고 지금도 이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인소프트, 이마트를 떠나서 두 업종은 전혀 연관성이 없는 종목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우리 인류가 만든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만든 가장 좋은 브랜드 중에 하나죠. 이마트 노브랜드라는 상품이 있듯이 NC소프트 리니지라는 그 게임이 있듯이 획기적인 우리 삶을 바꿔놓았던 그런 대작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높았던 구간도 있었지만 지금은 가장 낮은 구간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이마트 같은 경우는 33만원에서 지금 76,000원, 77%가 하락했습니다. NC소프트 104만원까지 갔던 게 지금 30만원, 29만원입니다. 이 두 브랜드의 어떤 대표 CEO 김택진과 정영진, 정말 유명하죠. 우리 삶과도 굉장히 밀접하고 CEO가 굉장히 가깝게 밀접하게 우리와 함께 활동하는 또 대표 CEO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죠. 김택진 야구장에도 있고요. 정영진도 야구장에, 둘 다 NC소프트와 신세계라는 SSG라는 두 야구팀을 또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게 또 아이러니하게 또 마치 뭔가 약속이나 한 듯이 둘 다 야구단을 가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신저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두 회사가 또 공통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게 또 뭐죠? 주가 부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왜 안 하고 있을까요?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안 하고 유상증자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시장의 어떤 경기 침체로 인한 어떤 돈의 흐름이 지금 좋지 않다라는 게 또 증명되는 거죠. 기업의 이익은 증가하고 있으나 현상 유지가 되고 있으나 실적으로 이 두 기업들이 앞으로에 대한 전망을 좋게 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현금을 자사주를 매입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럽다. 좀 위험하다. 이렇게 돈을 쓰기에는 좀 현명하지 않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금 흐름표 보면 지금 N소프트는 2천억의 현금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마트는 1조 4천억이란 웃기죠. 기말 현금성 자산이 1조 4천억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2조 1천억입니다. 웃기죠.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금만 1조 4천억입니다. 이마트 한번 재무제표 한번 살짝 또 들여다보면 PBR이 0.18배네요. 그러니까 10억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아파트 공사비가 10억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현재 얼마에 거래되고 있냐? 1억 8천에 거래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팔아버리면, 이마트를 지금 팔아버리면 그만큼 지금 장부가가 42만원인데 76,000원 저평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을 외국인 기관 투자는 뭘 한다? 오늘 공매도를 쳤다. 그리고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팔았다. 근데 이게 정말 진짜일까? 현재 스코어 매일같이 이렇게 공매도를 치고 시장에 내다 팔고 이 기업이 이제 망할 것처럼 하고 있는 게 사실일까? 이게 조작된 게 아닐까? 거짓된 정보가 아닐까라고 의심이 되는 거죠. 이마트는 이제 영원히 망하는 것인가? 이제 쿠팡만 살아남고 우리는 더 이상 쇼핑을 할 수 없는 것인가? 이마트에 가서 홈플러스도 망하고 이런 과정에서 만약 예를 들어서 홈플러스가 딱 망해버린다. 그러면 이마트는 바로 상한가 가겠죠. 그게 주식시장의 특징입니다. 이상한 묘한 주식시장의 흐름입니다. 매출액은 7조에서 7조 3천억으로 늘어났는데 영업이익은 적자였습니다. 당기순이익도 적잖아요. 네, 이런 현상들이 지금 현재 이 유통업의 어떤 좀 안 좋은 부분이긴 하죠. 쿠팡과 너무 출혈 경쟁하고 있는 거죠. 쿠팡도 지금 방금 제가 이 물건을 샀지만 지금 제가 만약 이마트 가서 128기가짜리 USB를 산다고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면 가는데 차 기름값 들죠. 아니면 버스 타면 교통비 들죠. 사서 가서 뭐 또 이거 사고 저거 사고 뭐 사다 보면 에너지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죠. 그러면 쿠팡이 훨씬 더 유리하긴 합니다. 이론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갖다 주니까 아침에 새벽 배송. 수박 한 덩이 사는데 15,000원 주면 7kg짜리 수박이 덩그러니 아침에 새벽 7시에 와 있습니다. 누가 봐도 경쟁적으로 이마트와 경쟁을 해서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마트는 가만히 있느냐? 이마트도 쓱 배송하죠. 뭐 새벽 배송하죠. 다 하면서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비용과 쿠팡 가격을 따라잡다 보니까 이제 이런 기이한 현상이 나오는 거죠. 도저히 그들과 맞출 수 없는 거죠. 근데 쿠팡은 적자를 보면서도 선정이는 쿠팡을 투자를 계속 해 나가면서 결국 이 시스템으로 끌고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게임에서 이마트가 계속 지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현재 주가의 흐름이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거든요. 불확실성. N소프트도 마찬가지. 뭐 지금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겁니다. 게임이 우리가 지금 일상화되면서 웃기죠. 일상화됐는데 이마트는 안 가고 집에 있다고 하니까 또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게임 유저들이 뭐 줄어들고 게임도 재미없어지고 뭐 이제 지루하고 밖에 나가서 해외 여행 다니고 이마트 가서 쇼핑하고 이럴 것 같다고 이제 얘기하면서 N소프트는 신저가를 가는데 막상 이마트는 또 쿠팡이 좋다고 쇼핑 안 한다고 또 주가가 신저가를 가고 있습니다. 그냥 일련의 현상들이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게 명분을 만드는데 주가가 떨어지는 명분, 올라가는 명분, 이 모든 것들도 다 누가 만들고 있다? 공매도, 뭐 기관 투자자, 펀드 매니저들, 이들이 주가를 떨어뜨려 놓고 그에 맞는 기자들이 써서 맞춰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사들이 좋은 기사를 써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기자들이 기사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선행하느냐, 닭이 뭐냐, 달걀이 뭐냐. 이 기업은 무조건 기업이 먼저입니다. 기사는 후행적인 거죠. 기자들이 누가 사고를 쳐서 누가 살인을 했으니까 가서 취재를 하는 거지, 취재를 했는데 살인을 하는 경우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마트가 주가 떨어졌으니까 떨어지는 원인을 기자들이 뉴스화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간혹 기획 기사들 있죠. 아직 시장에 나오지도 않은 새벽 6시 반에 뭐 이러이러한 뭐 안 좋았던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분식회계가 지금 금감원에서 증권선물거래에서 앞으로 거래될 내용이다 하면서 빵 나오고 주가가 빵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주식시장에서 흔히 이제 있는 일들인데, 이런 것들이 주가를 어느 정도 시세를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 세력들의 그런 힘이 느껴지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1년에 이런 모습들이 다 외국인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그들의 힘에 의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유린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근데 정말 힘든 구간인 것 같습니다. 이 힘든 구간을 잘 슬기롭게 극복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런 희망도 없고 빛도 없고 영원히 이 터널이 끝이 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시점입니다. 예. 이 터널이 웬만해서 이제 끝이 나야 되는데, 그리고 옆에 차선 하나, 이 끝이 안 나는 이 터널에서 또 아이러니하게 왼쪽 차선은 싱싱 달리고 있고 자기 차선은 무슨 사고가 나는지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차선을 옮길 수도 없어요. 차선을 옮기면 불법입니다. 그리고 앞뒤로 차가 막혀 있어서 좌회전을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고 미쳐버리는 그 심정이다. 여러분의 심정은 그런 심정이라고 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던 과거의 경험이 많았으니까요. 과거에 장기 투자를 하면서, 전업 투자를 하면서 그래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제가 그 긴 터널을 차분히 기다렸었고, 기다릴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근거는 아까 말했던 이 두 기업,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의 재무제표, 그 다음에 성장성, 앞으로의 미래, 그 다음에 PBR, 재무제표, 이런 것들이 근간이 되어서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 또 배당도 주고 배당도 받고, 힘들면 어차피 뭐 3년 4년 5년 은행에 예금했다 생각하고 없는 셈 치고 그냥 제 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전념을 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주가가 2배 3배 되어 있더라고요. 그 종목이 이마트와 가장 가까웠던 종목 중에 하나인 신세계였습니다. 예. 신세계도 이 당시에 저 이제 잠깐 영국에서 공부를 하는 구간이 있었는데, 그 영국에서 공부하는 기간 동안 그 경험을 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영국 들어가기 전에 한 20만원 초반에 샀다가 들어가서 1년 내내 16만원 15만원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한국 들어와서 1년 동안 한 20만원으로 올라오더니 30만원 35만원 정도에서 한 5, 60% 정도 수익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레버리지를 썼거든요. 그래서 한 100% 이상 수익이 나서 정리를 했는데 47만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팔면 올라가는 거죠, 주식은. 예. 그렇게 주식을 신세계 주식을 거래를 마무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지금 17만원이거든요. 야, 이 신세계 주식 참 웃기네. 이마트도 영국 들어가기 전에 잠깐 단기적으로 한 10% 정도 수익을 내고, 그리고 나서 러시아에서 이마트를 다 매도하고 신세계를 샀던 경험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수익이 한 10% 나길래 오예 하고 러시아에서 이제 여행 경비 한 보름 정도 신나게 여행을 다녔습니다. 모스크바에서. 그때 기분이 좋아가지고 신세계를 바로 샀는데 수익 실현하고 신세계를 샀으면 안 됐죠. 예. 영국 들어가서 차분히 좀 더 고민했었어야 되는데 이 자신감이 그때는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근데 지금 돌이켜서 보면 코로나가 지나고 이 두 기업이, 이마트가, 신세계가, 인소프트가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또 보니 또 새롭습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정말 늘 새로움을 보여주는 곳이구나. 정말 알 수 없는 곳이구나. 미지의 세계구나. 네. 라는 걸 또 한번 느꼈고요. 이제 그 와중에서 또 분명히 위기이지만 그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고 있구나. 또 기회가 올 수도 있겠구나. 큰 기회가 찾아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 자칫 잘못했다가 이제 이런 구간에서 이제 좀 더 많이 흘러내리는 경우도 있고 좀 더 많은 악재들이 쏟아져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많이 더 힘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아주 먼 미래를 보고 길게 봤을 때는
어떤 판단이 맞는지는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정말 이 산업 자체가 이마트와 NC소프트가 사양 산업일 것인가? 앞으로 발전성이 없는 미래지향적이지 못한 산업인가? 뭐 이런 고민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주가가 싼 게 맞는지, 많이 떨어져서 진짜 정말 싸게 사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더 떨어질 것인지, 이런 고민도 더 많이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계속 홀딩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정말 손절하고 상승한 종목을 갈아타야 되는지, 새로운 산업으로 갈아타야 되는 게 맞는지, 다양한 생각을 정말 심도 있게 해야 되는 국면이면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주식에 대한 이해를 높여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바랍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늘 최종적인 판단은 본인 스스로 해야 되죠. 그 누구도 자신의 돈을 더 불려주거나 뭐 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 최종적으로 깊이 고민하고 판단해서 이 주식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되었을 때 최종적인 투자 판단을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